우리는 그동안 동물들의 전투 방식이나 사냥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들의 식사 방식입니다. 사냥이 끝난 후 동물들은 저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먹이를 섭취합니다. 어떤 동물은 뼈까지 씹어 삼키고 어떤 동물은 체외에서 소화를 하기도 하죠. 이번에는 동물들이 어떻게 먹이를 먹는지 그 독특한 방식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에나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자나 표범과도 싸워 사냥감을 빼앗을 정도로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하이에나는 강력한 턱과 강한 치아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른 육식동물들이 남긴 사체의 뼈까지도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보통의 육식동물들은 살코기를 뜯어먹고 뼈를 남기지만 하이에나는 뼈뿐만 아니라 단단한 가죽과 힘줄까지도 씹어 삼킬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강력한 위산은 단단한 뼈까지도 완전히 소화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철저히 사체를 정리하는 덕분에 하이에나는 자연에서 중요한 분해자의 역할을 하며 생태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에서 사체를 찾아다니는 대표적인 청소부입니다. 죽은 동물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눈부터 파먹는데 이는 눈이 가장 부드럽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부드러운 장기와 근육을 차례로 뜯어먹습니다. 독수리는 뼈를 씹어 부술 힘이 없기 때문에 내장을 중심으로 섭취하는데 특이한 점은 썩은 고기에도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동물이라면 식중독을 일으킬 만한 부패한 고기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죠. 또한 먹이를 먹을 때 다른 독수리들과 순서를 다투며 경쟁하는데 더 강한 독수리가 먼저 먹고 약한 개체는 기다렸다가 남은 것을 먹는 방식을 취합니다. 늑대는 강한 포식자이지만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도 철저한 계급 질서가 존재합니다. 늑대들은 사냥한 후 단번에 먹이를 해치우지 않고 철저한 순서에 따라 식사를 합니다. 우두머리 늑대가 가장 먼저 먹이를 먹고 이후 서열에 따라 나머지 늑대들이 차례대로 접근합니다. 만약 하위 늑대가 먼저 먹이를 먹으려 한다면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늑대들은 사냥한 동물을 한 번에 다 먹지 않고 필요할 때 다시 돌아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냥한 동물의 시체를 흙이나 눈으로 덮어 숨겨두는 습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는 사냥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지능적인 생존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마는 초식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가끔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하마가 육식을 하는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로 스트레스가 많거나 환경이 악화될 때 고기를 먹는 행동을 보입니다. 보통 하마는 풀을 뜯어먹지만 매우 드물게 다른 동물의 시체를 씹어먹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턱과 거대한 입을 이용해 물속에서도 채소나 과일을 씹어먹을 수 있으며 물을 머금은 채로 씹어 삼키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마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물을 뿜거나 거친 턱 운동을 반복하며 때로는 서로 입을 벌려 먹이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들의 거대한 송곳니는 방어용으로 쓰이지만 먹이를 씹을 때도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개미핥기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습니다. 대신 긴 혀를 이용해 개미를 흡입하듯 먹습니다. 개미핥기의 혀는 최대 60cm까지 늘어나며 끈끈한 점액이 묻어있어 개미들이 쉽게 달라붙습니다. 개미집을 부순 후 빠르게 혀를 넣고 빼면서 단 몇 분 만에 수천 마리의 개미를 삼켜버립니다. 개미핥기는 단순히 개미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혀를 사용해 개미를 강한 압력으로 눌러 찌그러뜨린 후 삼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위장에서 강력한 소화액을 분비해 개미의 단단한 외골격을 녹이고 내부 영양분만을 흡수합니다. 개미핥기는 하루에도 수천 마리의 개미를 먹지만 한 개미집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다른 개미집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미들이 개미핥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독을 생성하거나 방어 행동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악어는 단순히 물속에서 사냥을 하는 포식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먹이를 사냥한 후에도 독특한 방법으로 섭취합니다. 악어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먹이를 삼킬 수 없을 정도로 큰 동물을 사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회전데스 롤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강한 턱으로 먹이를 문 후 온몸을 회전시키며 물속에서 뜯어내는 방식이죠. 이 과정에서 먹이는 조각조각 찢어지고 삼킬 수 있는 크기로 변합니다. 또한 악어는 씹지 않고 덩어리째 삼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먹이를 물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해 부드러워진 후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악어는 강력한 포식자이지만
의외로 먹이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는 동물입니다. 불가사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먹이를 섭취합니다. 보통 동물들은 입을 통해 먹이를 삼키지만 불가사리는 체외 소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주로 조개류를 먹는 불가사리는 먼저 조개의 단단한 껍질을 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를 입 밖으로 내밀어 조개 내부에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이 소화액은 단백질을 분해해 조개를 액체로 만들고 불가사리는 이를 흡수하여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이렇게 체외에서 소화를 마친 후 다시 위를 몸속으로 집어넣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덕분에 불가사리는 입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피라냐는 물이 지어다니며 순식간에 먹이를 뜯어먹는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 덕분에 한 입에 살점을 뜯어낼 수 있으며 여러 마리가 동시에 공격하면 짧은 시간 안에 먹잇감을 해치울 수 있습니다. 피라냐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라 공격할 때의 조직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보통 먼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 상처를 내면 나머지 무리들이 빠르게 달려들어 뜯어먹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해 가장 약한 부분부터 뜯어내는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피라냐들은 서로의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작은 공격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런 습성 덕분에 피라냐는 물속에서 가장 두려운 포식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문어는 다른 포식자들과 달리 사냥한 먹이를 그대로 삼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먼저 독을 이용해 먹이를 마비시킨 후 먹이를 부드럽게 녹이는 방식으로 섭취합니다. 문어의 침 속에는 강력한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갑각류 같은 단단한 껍질을 가진 동물도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어는 부리 모양의 입을 사용해 먹이를 조각내고 빨판으로 감싼 뒤 조금씩 섭취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특히 대왕문어 같은 종은 자신의 몸 크기보다 훨씬 큰 먹이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힘만으로 먹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두뇌를 활용해 함정을 만들어 사냥하고 자신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에 천천히 먹이를 섭취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무시무시한 사냥꾼이지만 독특한 방식으로 먹이를 섭취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침 속에 치명적인 세균이 가득합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먹잇감을 단 한 번 물기만 해도 그 세균으로 인해 먹잇감이 감염되어 결국 죽게 됩니다. 사냥한 즉시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이 서서히 약해지며 쓰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들은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먹이를 삼킬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먹잇감이라면 거의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키며 큰 먹이의 경우 머리부터 조금씩 삼켜가며 목을 늘리는 독특한 식사 방식을 가집니다. 심지어 이들은 한 번에 자기 체중의 80%에 달하는 먹이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포식자인 동시에 효율적인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실로 다양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냥하는 모습에 집중하지만 먹이를 먹는 방식에도 각자의 생존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턱의 힘을 극대화해 뼈까지 씹어먹고 어떤 동물은 독특한 체내 구조를 이용해 소화를 돕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면 자연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동물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쏭달쏭이었습니다.